새 갈래길로 간 삼형제. 옛날 저 강원도 도매산골 어느 집에 삼형제가 살았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도 성질이 다 달랐다. 마지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힘이 세고 우락부락해서 남을 곧잘 때려 눕히고, 막내는 똑똑해서 글 공부를 잘 했다. 삼형제 나이 16살에서 17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났다. 본래 가난한 집이라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셋이서 몸만 달랑 남게 되니 참 막막했다. 그래서 의논하기를, 우리 삼형제가 변변한 땅도 없이 이 산골에서 뭘 하겠니?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보자. 하고서 괴나리 보찜 꾸려가지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다가 보니 세 갈래 길이 딱 나왔다. 마침 거기 한 노인이 앉아 쉬기에 물어봤다. 이 세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서울 가는 길인가요? 셋 다 서울 가는 길일세. 그럼 어느 길이나 다 똑같나요? 그건 아니지. 바른 편 길로 가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이 있고, 왼편 길로 가면 시체가 셋 있다네.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하고 의논을 하는데, 먼저 둘째가 나서서, 형님, 나는 가운데 길로 가야겠어. 힘센 장정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힘자랑을 하고 다니오. 했다. 그러니까 마지가, 나는 바른 편 길로 가겠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다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자 막내가, 그럼 저는 왼편 길로 가지요. 해서 삼형제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마지는 바른 편 길로 갔다.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들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노인이, 야, 이놈 잘 왔다. 어서 저녁밥 좀 지어라. 하고 하인 부리듯이 닥달을 했다. 가만히 보니 노인이 병이 들어 뼈가 등에 들러붙어 가지고 굴신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다. 처음 보는 노인이 다짜고짜 밥 지어내려고 소리를 질러 어안이 벙벙 했지만 병들어 굴신을 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밥 한 상 잘 지어다가 먹였다. 노인이 저녁밥을 잘 먹고 나더니, 예, 이놈 팔다리 좀 주물러라. 해서 팔다리도 시원하게 주물러 주었다. 그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나서렸는데 발이 안 떨어졌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노인을 혼자 두고 가려니 차마 못 그러겠다 말이다. 그래서 하루 더 눌러앉아 노인네 병고안을 했다. 그 이튿날도 차마 못 가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이러다 보니 그만 그 집에서 아주 살게 되었다. 노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다. 날마다 나무하고 농사짓고 더러 장도 보고 집안일도 꾸려가면서 늙은이 병관을 했다. 밥 지어 봉양하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약초도 다려 먹이고 더러 업고 나가 바람도 쏘이고 이렇게 친자식 못할 효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노인이 마지를 머리맡에 불러 앉히고서 하는 말이, 내가 본래 만금 부자야. 젊어서 장사하고 돈놀이 하면서 난 못할 짓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 인심 잃고 친구 잃고 식구까지 잃어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런 데 와서 처박혀 살게 되었지. 다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돈이 웬수지. 그래서 만금 돈을 궤에 넣어서 땅에 묻고 다시는 안 꺼내리라 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너한테 안 물려줄 수가 없구나.
내 죽거든 뒷감 밑에 묻어놓은 돈깨를 파내어서 모두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죽었다. 노인이 죽은 뒤에 뒷감 밑을 파보니 돈꾀가 나오는데 돈이 정말 만금이나 들어있었다. 노인 장례를 후히 치르고 나서 돈 만금을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돈을 그만큼 들고 갔으니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가 되었다. 서울 가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갔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오늘 밤은 저기서 묵으리라 하고 주막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막에 웬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그득그득한 거다. 칼 찬 놈도 있고 몽둥이 찬 놈도 있고 뭐 별의별 놈이 다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곱게 잠이나 잤으면 별일이나 있었겠나? 둘째가 본래 싸움하고 남 두들기기 좋아하는 놈이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방에 들어가니 먼저 온 장정들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는데 이놈들 손님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멀뚱거리고만 있느냐? 하고 시비를 거니까 그 우락부락한 놈들이 고분고분 하겠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 하고 칼이고 몽둥이고 닥치는 대로 빼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키가 8대 장승 같은 놈이 나타나서는 모두들 그만둬라. 하니까 싸우던 놈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죄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섰다.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다 산적대다. 키가 8대 장승 같은 놈은 산적 두목이고 산적 두목이 둘째를 보더니 그놈 제법이구나.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면 평생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으면 살 수 있다. 했다. 둘째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산적 두목을 따라갔다. 산적 소굴에 간 거다. 가보니 도둑질할 물건이 가득가득했다. 이것 참 좋은 데에 왔구나 싶어서 거기 눌러 살게 되었다. 산적이 돼서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다. 막내는 왼편 길로 갔다. 가다가 보니 인가도 없고 숨만 자욱한 산속인데 어느 곳에 가니까 사람 죽은 시체가 셋이 있었다. 시체 하나는 길에 쓰러져 있고 둘은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 시체 둘 옆에 술병이 하나 있고 전대가 하나 있었다. 길에 쓰러진 시체는 선비 차림인데 몸에 지닌 건 아무것도 없고 나무 밑에 쓰러진 둘은 칼과 몽둥이를 하나씩 차고 있었다. 막내가 시체 옆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니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내한테 오라를 쥐어가지고 시체와 함께 어디론가 끌고 갔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 그 골 관가로 가더란 말이다. 소또 분부대로 산에 있는 시체를 옮겨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무언가? 예, 시체 옆에서 어정거리게 수상해서 잡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산길을 가던 백성이 먼저 시체 셋을 보고 관가에 알렸던 모양이다. 관가에서는 범인을 잡는다고 사령들을 시켜 시체와 물건을 동원으로 옮겨오라고 했는데 그때 막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까딱하다가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유를 모르겠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개만 갸웃갸웃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독을 마시고 죽었는데 전대는 그대로 있고 술병에는 술이 반쯤 남았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막내가 오라를 지은 채로 나서서 사또 제가 연유를 밝혀보아도 되겠습니까? 했다. 그놈 참 맹랑하구나. 어디 말해 보아라. 막내가 연유를 밝히는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전대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도둑이온데 서로 전대를 차지하려다 죽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술을 사러 가서 술에다 독약을 타왔고 하나는 술 사온 사람을 죽이고 나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 든 약 때문에 죽었겠지요. 가만히 듣고 보니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었다. 원님이 감탄을 하고 손수 오라를 끌어주고 나서 마침 아들이 없는지라 이렇게 똑똑한 아이라면 양아들로 삼아도 되겠다 하고 양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막내는 원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원님 양아들이 되어서 글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서 한 3년 뒤에는 판관 벼슬을 얻어 서울로 올라왔다. 그런데 이때 마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데 그때 마침 술락꾼들이 마진의 집 앞을 돌다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그놈을 잡아갔다. 그래서 그 이튿날 재판을 하는데 대청 위에 판관이 앉고 그 아래 도둑이 꿇어앉고 옆에는 도둑 맞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가 떡 섰다. 그런데 도둑이 재판을 받다 말고 갑자기 엉엉 우는 것이다. 왜 그리 우느냐? 죄를 받고 죽을까봐 서로 쏘는 게냐? 그게 아니라 3년 만에 형님을 만나고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도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그 말 끝에 서로 쳐다보니 죄다 형이고 아우고 그렇단 말이다. 삼형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거다. 마지는 부자가 돼서 도둑질한 아우와 판관이 된 아우를 만나고 둘째는 도둑이 돼서 형네 집을 털다가 잡혀 아우에게 재판받는 신세로 만나고 막내는 판관이 돼서 큰형을 위해 둘째 형을 재판하는 처지로 만났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 뒤에 둘째는 마음을 싹 고쳐먹고 포도청에 포졸이 돼서 도둑 잡고 잘 살았다. 삼형제가 모두 잘 살았다.